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직 살아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긴 하지만 문제 많은 6월 모평. 뭐 언제는 문제 없었던 모평은 없는데요. 이제 갈수록 태산이다. 이제는 내가 죽기 전에 이거 빨리 영어가 좀 제대로 잡혀야 되는데 이걸 보고 죽어야 되는데 말이죠. 죽기 전에 중국 망하는 거하고 일본 망하는 거하고 알겠습니까? 우리나라 영어 교육이 올바른 궤도에 올라가는 거하고 요 세 가지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출제자들의 안일과 현학의 극치라는 부제를 달았는데 이제 왜 그러냐? 제가 이제 다는 해설을 하기는 어렵고요. 그 오답률 순위로 1, 2, 3, 4, 5 순위까지 5문제를 해설을 해드릴 거예요. 그런데 제 1번에 이제 오답률 1위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네, 이게 몇 번 문제죠? 31번 문제인가요? 예, 31번 문제랍니다. 이 문제가 31번이랍니다. 31번. 네. 오답률이 지금 보시면 이제 좀 굉장히 많이 지금 4번 같은 경우에는 3번보다 더 나왔죠? 네. 예, 이러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오답이 정답보다 더 높은 거로 나오긴 쉽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고루 이렇게 퍼져 있죠? 네. 이 정도면 고루 퍼져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상징하는 말은 쉽게 말해서 이 글이 무슨 글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걸 읽는 수험생들은요. 도대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뜻이 이런 뜻이에요. 예,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이론을 누가 출제자가 저한테 제시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오답률이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예를 들어서 뭐 한 30%가 몰려 있고 이해됩니까? 여기 30%. 그다음에 여기 뭐 이렇게 조금씩 그거보다는 격차를 두고 그러니까 1, 2, 4, 5가 좀 격차를 두고 많이 났다. 그러면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무슨 생각해 보세요. 정답하고 오답 중에서 가장 낮은 오답하고의 격차가 4%밖에 안 돼요. 그렇잖아요. 16이고 이게 20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은 가장 큰 그러니까 격차가 이 아래로는 4%고 위쪽으로는 보세요. 3%와 2%. 요것도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말이냐면 5개의 선택지 중에서 느낌이 오는 게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고루고루 분배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출제자가 정말 문제를 잘못 냈구나. 근데 제가 보니까 문제를 딱 한번 보니까 이건 출제자가 그냥 그 안일과 현학 딱 그거. 안일이란 건 뭐냐면은 어차피 출제자들 중에서 이런 글들을 영어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저희 사이트를 폭격해도 좋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예, 그럼 뭐 하는 거냐 하면은 출제 의뢰를 받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외국 뭐 하기 시작해요? 서적을 주기 시작해요. 뭐 전공 서적이나 논문이나 아니면 어떤 저널이나 뭐 신문 언론이라 이런든지 그런 걸 뒤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죠? 네. 그 중에서 이건 좀 어렵겠다라고 싶은 것 같다 일단 뽑아내요. 뽑아내서 본인들은 알겠습니까? 뭐 전공을 했던 혹은 뭐 교수든 나발이든 간에 본인들은 학생들보다는 영어가 월등히 위니까 그걸 오랜 시간 동안에 보고 단어도 찾고 모르면 그죠? 해석도 다 하고 또 어쩜 해설본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문제는 어렵게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이걸 띡 뽑은 거거든요. 자, 지금 이걸 보면요. 저는요. 이걸 보고서 보시면 이게 제가 읽어봤어요. 수험생 입장에서 The growth 여기까지는 일단 갔어요. 근데 그 뒤에 academic disciplines 여기서부터 일단 머리가 터져요. 그렇잖아요? discipline이라는 단어가 학생들에게 그렇게 뭔가 그 일상생활에서 팍팍 꽂히는 그런 단어가 절대 아니에요. 이 단어는요. 이게 근데 academic disciplines 나오고 and 다음에 다시 sub disciplines 여기서 뭡니까? 멘붕 걸렸어요 이미. 제 말 맞죠? 네. 예,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academic disciplines and sub discipline의 성장 그리고 바로 동사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뒤에 콤마 찍고 such에서 art, history and paleontology까지 나왔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갔어. 근데 이거 딱 본 순간 다시 또 멘붕. 물론 이건 아래가 뭐 나왔겠죠. 이 정도는 고생물학이라고. 근데 어쨌든 뭐다 싫은 거예요. 이런 단어들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싫어졌어요. 그 다음에 다시 and 끼고 다시 뭐로 나왔냐면요. 학생들이 싫어하는 형태 중에 하나인 자 보세요. and 끼고 다시 또 of로 나와요. 이름 싫거든요. 왜? 등위접속사 기본 개념은요. 여러분들이 명사, 명사, 형용사, 형용사, 부사, 부사, 투부정사, 투부정사, 절절 이런 거는 학생들이 편해하지만은 and 뒤에서 of 나온 건 굉장히 싫어한단 말입니다. 물론 이거는 and를 우리는 다 배운 학생들이니까 어디에 걸린다? 여기에 걸린다는 건 뻔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몇 가지가 A 다시 몇 가지가 B가 되기 때문에 무엇의 성장 그리고 무엇의 성장 이렇게 성장을 두 개로 나눠놓고 본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particular figures라는 말인데 figure가 또 약간 또 떴어요. 여러분들에게 그죠? figure 뜻이 굉장히 많은다는데 뒤에다가 다시 such as them are critic 오 느낌이 잘 안 오고 다시 help produce 이거는 그런 대로 더듬어 갖다 치고 the principles and practices of principle, discipline, principle, practice 이제 뭐 막 이러고 다시 for selecting and organizing what was worthy of keeping 다시 콤마 찍고 though it remained a struggle 빵. 자, 첫 번째 문장이 무지하게 긴데다가 알겠습니까? 단어들이 어렵다 하더라도 첫 주어 파트를 갖다 쭉 끌고 나갈 때 어려운 단어를 하더라도 한 번 읽으면 그래도 느낌이 와야 되는데 이거는 두어 번 읽어도 뭐라고? 느낌이 잘 안 온단 말입니다. 그 이하에 보면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 이하를 쭉 가다 보면 뭐 Museum University 그다음에 drew further apart 이런 말들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쭉 가다가 또 as the idea of object 그다음에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갑자기 뚱딴지 같이 여기서 collecting began 이게 이렇게 갖고 이제 주어 동사로 왔단 말입니다. 그럼 collect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뭐다? 뭐 collect하면 모으다 수집하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모으는 것, 수집하는 것 began to lose its status as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도 잘 안 오고 intellectual pursuit도 잘 안 와요. 느낌이 그죠? 잘 안 오죠? 그 다음에 especially in the sciences 잘 안 와요. 읽어봐도 느낌은 잘 안 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아래 좀 더 계속해서 읽어보거든요. 학생들이 보통 그렇게 되면은 끝까지 읽어봐요. 읽어보는데 여기 보면 뭐 학생들이 느낌이 편하게 이렇게 오는 그런 단어들이 결국 거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드리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세요. 잠깐만요. 어디 있었지 아까? 뭘 지웠지? 잠깐만요. 어디 있었나? 이건데 그걸 지웠나? 응? 아 여기 있네. 여기 보세요. 이걸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이 글이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를 밝혀준 글이거든요. 출처 나오죠. 그래서 여기 A Companion to Museum Studies라고 해서 박물관학이라는 단어가 Museum Studies예요. 박물관학에 대한 companion 어떤 보조제 내지는 뭐 동료 또는 득이 되는 동반자 뭐 이런 뜻이거든요. 이런 책 지금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박물관학이라는 학 자체도 되게 어렵거든요. 이 책에서 지금 보시면 샤론 뭐 맥도날드라는 사람이 편집한 이 책에서 도서 정보예요. 알겠죠? 예, 지금 인쇄판 여기 2부 구매하기 6만 528원짜리 책 두꺼운 책이겠죠, 그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박물관학에 대한 어떤 보조 자료로서의 책을 쓴 건데 그 책에서 오케이? 자, 그 책의 수많은 챕터들이 86페이지잖아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 다음에 이제 박물관학이 여러분이 보면 87페이지에 지금 여기서부터가 이제 따온 거거든요. 지금 보시죠. 여기서 따온 부분. 보시는데 여기 부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disciplining collect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부제 자체도 굉장히 어려워요. 읽어봐도 이거는 전문적인 서적에 관련된 그런 글들이라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여기를 잠깐 보시면 첫 번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The museum faced its own problems of selection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에게? 잘 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제가 좀 키워드릴게요, 이걸 갖다가. 자, 더 키워드릴게요. 더 키워드릴게요. 최대치 키운 게 이건가? 좀 안 키워지나요? 그 왼쪽 위에. 네, 왼쪽 위에. 아, 돋보기. 네. 예, 한 번만 더 끼워드릴게. 이게 최대치로 키운 건가?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The museum, 박물관이 faced its own problems. 자, 이제 자기 스스로의 문제에 봉착했다 그랬어요.
어떤 문제냐면 selection이란 게 선택이나 고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 선택의 문제에 봉착했다 해놓고 이 문제가 결국 뭐냐 하면 여기 세미콜론 찍어놓고 다시 오브 했잖아요. 그죠? 자, 이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problem of how to identify the significant and meaningful amidst the excess of both things and information 이렇게 돼 있는데 how to identify 어떻게 identify 하느냐 즉 식별해내냐 이런 얘기죠. 무엇을 the significant and the meaningful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복수보통명사 내지는 추상명사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것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administ라는 단어 좀 어려운 단어인데 among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 보잖아요. 그죠? 그 무엇 가운데서 the excess of both things and information 자, things니까 물건들이고 information은 정보잖아요. 그 물건들과 정보 이 두 개의 excess가 뜻이 뭐겠어요? 형용사가 excessive예요. 들어보신 표현? 예, 과도함이죠. 과도함. 그죠? 예, 그러니까 전시해야 될 물건들도 드럽게 많고 정보들도 되게 많은데 그런 것의 과도함 가운데서 진정으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식별해내야 된다는 그런 문제에 봉착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이런 글이었어요. 출발 자체가 이런 글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콜렉팅이라는 단어가 처음 돼. 박물관의 입장에서 콜렉팅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수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시할 거에 대한 수집이잖아요. 이렇게 출발해서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아 진짜 내가 웬만하면은 진짜 이런 소리 안 하겠는데 이거 진짜 아니지 우리나라 애들이 지금 영어를 갖다가 진짜 뭐냐면 기초적인 영작이나 의문문도 못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영어를 자꾸 내니까 애들은 자꾸 영어를 갖다 더 하기 싫은 거예요. 해도 영어는 뭐다 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절망감만 주는 거지. 근데 한국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거 국어로 옮겨놓고 국어로 봐도요 되게 어려운 글들이에요. 근데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처음 배우고 이제 의사소통 하려고 하는데 국어에서 무슨 철학적 국어 같은 거 서적 갖다 놓고 이걸로 국어 시험 본다 그러면 애들이 한국말 배우고 싶겠어요? 안 배우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제발 이런 짓 좀 그만하시라고요. 진짜로 내가 이게 진짜 여러분들 그냥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이거 제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이러니까 한국 영어가 안 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아니 기본적인 의사소통도 못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그런 전문 서적들에다 그것도 위아래 배경정보 주지도 않고 그냥 띡 봐갖고 출제 잘하는 작자가 알겠습니까? 참 내가 작자란 말 쓰는 것도 참 지금 참아주면서 쓰는 건데 출제 잘하는 작자가 지가 봐가지고 그냥 쉽게 말해서 시쳇말로 지 땡 하는 대로 알겠습니까? 이쯤에서 뭐 하겠네 해갖고 여기 그냥 이렇게 띡 잘라갖고 여기까지 빡 그냥 해가지고 읽어보고 뭐, 이쯤에서 낼까 뭐 해가지고 이거 괜찮네 뭐 이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내는 거. 아니 그러니까 위에 무슨 내용이 있으니까 the growth of academic disciplines and sub-disciplines란 말이 나오고 collecting이란 말이 나왔겠지. 이해되지? 지는 위아래를 봤을 거 아니냐고. 근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렇게 던지면 이게 도대체 세컨더리란 거 갖다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겠냐고. 어렵잖아요. 이게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 수집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다가 이렇게 근데 그 아래 보잖아요. 그 아래 내용을 보시면 우리 시험에 나온 부분의 바로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보시면 collecting이라는 것은 수집이라는 것은 did not fall out of favor. 자, favor에서부터 did not fall out. 떨어져 나가지 않았다. 즉 favor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좋아함, 뭐 우호 이런 뜻이잖아요. 거기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어. In the same way. 같은 방식으로는 in all disciplines and areas. discipline이라는 단어를 모른다 하더라도 뒤에서 area라는 단어를 알기 때문에 이 단어에 대한 유추를 할 수가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discipline은 어떻게 보통 알고 있어요? 예, 모르겠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이 이 단어 잘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어떻게 외웠다 하더라도 이 단어의 첫 번째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가 사람을 갖다 훈육시키거나 엄하게 교육시키다라는 뜻이 있어요. discipline이. 알겠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군기라든가 학교에서 뭐 어떤 학칙이라든가 그런 거 세게 잡는 거 강하게 훈련시키는 거 있죠. 그죠? 그거 discipline이라고 해요. 근데 discipline이라는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discipline이라는 단어의 뜻 중에서요. 한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뜻 중에 거의 뭐 그렇게 앞에 오지 않는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뜻이냐면 학문의 분야라는 뜻이 있어요. 학문 분야. 자,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의 분야라는 뜻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거기? 있습니다. 몇 번에 나와 있어요? 4번 4번에 나와 있죠. 보세요. 1번 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훈육이요. 훈육. 자, 엄하게 가르치거나 교육시키다. 그 뜻이 1번으로 나온다고요. 2번 뜻은요? 수련법, 예. 수련법, 수련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뭔가를 갖다가 수련하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절제력, 절제. 보세요. 네 번째는요? 지식 분야, 학과목. 그러니까 지식 분야나 학문의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번째 뜻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해됩니까? 네. 근데 이게 자주 등장하는 단어도 아니거든요, 솔직히 단어가. 근데 그 중에서 네 번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네 번째 뜻을 갖다가 출발하는 문장에 첫 번째다 집어넣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서브 디스플린까지 집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더 멘붕거리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물론 영어의 괴수들이라든지 영어에 미친 애들이라든지 영어 1등급이라든지 자기는 진짜 영어 어린 시절부터 놀았어. 영어랑 땅 따먹게 하고 살았어. 라고 하는 애들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려운데 알겠습니까? 그래도 맘 잡고 내 공부 한번 해볼래 하는 아이들에게 너무나 좌절스러운 그런 부분을 그냥 편의적으로 골라냈고 출제자는 나 이 정도 문제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글을 지가 썼나요? 쥐는 뭐 한 거예요? 그냥 보고 요만큼 잘라내서 여기다 가로놓기 그다음에 내가 이 문제 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작자라는 말을 들어도 싸가지가 없는 진짜 그 정도도 정말 예? 최소한 낼라면은 그래도 이렇게 보고서 위아래 뭐가 있어서 학생들이 그래도 이 정도는 내가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겠다라는 그 정도는 그 정도 부분을 잘라서 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지금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야 지금 이게. 승질나서 내 진짜 아유. 해줘야 되긴 해줘야 되지만 진짜 참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기다 맞춰줄라니. 자 어쨌든 보세요. 단어 하나 알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마음 편하게 넘어가세요. 자 academic disciplines란 말이 뭐다? 우리 학문의 연구 분야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sub-disciplines니까 하위 연구 분야. 자 어떤 커다란 연구 분야가 있고 하위, sub가 이래죠 무슨 말인지 그 연구 분야의 성장 그랬습니다. 그 뒤에 suchas니까 뭐와 같은 art history.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미술사 이런 뜻입니다. 예술사나 미술사.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paleontology라고 해서 아까 고생물학이라고 잠깐 나왔죠. 이거는 뭐 솔직히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닌데 그래도 고3들한테 좀 부담되는 단어일 수는 있어요. 고생물학. 자 그러니까 예술사, 미술사 혹은 고생물학과 같은 그러한 학문 분야나 또는 그 하위 분야의 성장. 자 거기까지 해도 일단 찌끈찌끈해요. 그죠? 다시 뒤에 end of 떴으니까 또 여기에 같이 걸린다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럼 또 도대체 무엇의 성장이냐? particular figures에서 figures의 뜻이 뭔지 아세요? figure가 뜻이 굉장히 많거든요. figure도 figure가 대충 뜻이 한 10개가량 돼요. 자세하게 들어가면요. 알겠어요? 근데 이게 몇 번째 뜻이냐면 여기서는 어떤 뜻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죠?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인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형상이라는 뜻도 있고 모습이라는 뜻도 있고 몸매라는 뜻도 있고 숫자라는 뜻도 있고 유명인사라는 뜻도 있고 굉장히 많은 뜻이 있는데 이것은 인물이에요. 그럼 여기 보니까 such as the art critic 뭐 한 사람이에요? 예술 비평가예요. 그러니까 예술 비평가와 같은 그러한 인물들의 성장이에요. 이번에 여기 다시 걸리니까. 됐어요 이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어로 끝났고 여기에 걸린 동사 help 그 다음에 여기 생략되는 한 단어는 빨리 to help는 to 부정사 원형 부정사 같이 받으니까 뭐뭐 하는 것을 돕다라고 해석합니다. 자 뭐 하는 걸 도와주었다? produce 만들어내는 걸 도와주었다. 뭘 만들어내는데? principles and practices 했습니다. principle이라는 것. 이 단어는 솔직히 알죠. 무슨 뜻? 원리. 예, 원리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원리나 주의 괜찮아요. 그 다음에 practices는 뭡니까? 관행이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연습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 관행. 그러니까 어떤 원리나 관행 같은 걸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었어요. 자, 뭘 하기 위한 원리나 또는 관행이냐? Selecting and organizing 두 개의 타동사의 공통의 목적어가 왓절이고요. ing 걸은 이유는 앞에 뭐가 걸렸기 때문에 전치사가 걸렸기 때문에 ing겠죠. 그죠? 그럼 select라는 단어는 선발을 하고 선택을 하고 organize라는 단어는 그걸 갖다가 정리정돈 질서 있게 나눈다는 얘기죠. 그죠? 뽑아서 질서 있게 정리정돈하는 것에 대한 원리나 또는 어떤 관행들을 만들어내는데 관례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주었다. 자, 뭘 뽑고 뭘 정리한다고? What was worthy of keeping? 자, be worthy of ing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be worth ing와 같은 말입니다. 그럼 keeping 할 가치가 있는 keeping이라는 건 여기서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보관할
가치가 있는 그런 것들을 뽑고 난 다음에 그걸 organizing, 정리정돈하는 것에 대한 principle들과 practice들을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다. 다시 안 끝나고 콤마 찍고 though, 비록 it remained a struggle. 그것이 여전히 이런 상태이지만 자, struggle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동사로는 애쓰다잖아요. 굉장히 애쓰다. 명사잖아요. a struggle이니까. 뭡니까? 힘든 문제예요. 난제란 뜻이에요. 그래서 애를 써야지만이 되는 그런 문제. 난제. 챌린지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것이 비록 여전히 난제로 남아있긴 하지만 이런 얘기입니다. 즉 아직도 그것이 깨끗이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했듯이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문장이었다고요. 자, moreover, 게다가 as museums and universities drew further apart toward the end of the 19th century. 자, 박물관들과 universities, 대학들이 draw apart란 말은 멀어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further니까 더 깊게 멀어짐에 따라, 즉 옛날에는 박물관과 대학들이 어느 정도 학문을 같이 연구한다라는 분야에 있어서는 가까웠었는데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자, toward는 이 뒤에 시기가 오면은 어디를 향해 가면서란 얘기인데 19세기 말을 향해 가면서 이런 뜻입니다. 그럼 19세기 말이니까 1800년대 후반 정도 되겠죠. 그죠? 1800년대 후반을 향해서 가면서 박물관과 이제 대학들이 각각의 연구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서로 멀어져 감에 따라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and가 나왔어요. and. 그 다음에 두 번째 as the idea of objects as a highly valued route to knowing the world went into decline. 자, 또 이 as라는 접속사를 다시 한번 여기에 또 써줬어요. 뭐뭐함에 따라 이것도 그럼 the idea가 주어고 거기에 걸린 동사가 어디 있다? went into decline. 여기에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떤 생각이 decline이라는 단어가 쇠퇴 명사로는 여기서 명사죠. 전체의 목적어니까 쇠퇴 속으로 들어가다. 그냥 의역하면 쇠퇴하다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쇠퇴함에 따라 자 무슨 생각인데 of object 물체들 물건들 자 근데 뭐뭐로서라는 다시 전치사가 들어갔거든요. 자 이 뒤에서 a highly valued route 했으니까 valued 하면 귀중한이라는 뜻인데 highly valued니까 매우 귀중한 route 가는 길 경로 어디로 가는 길 to knowing the world 이 to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다 ing를 받는 거예요. road to 서울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to 전치사 따라서 know가 아니라 knowing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knowing the world 세상을 알아가는 것 세상을 알아간다라는 것으로 가는 아주 귀중한 하나의 통로 경로로서 object 물체들 그것에 대한 생각 의역하면은 일종의 유물론적인 이해되죠? 유물론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뭔 말이지? 유물론 유신론 유물론 이런 거 잘 몰라? 오케이 좋아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갖다 알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로가 뭐라고? 어떤 물건들을 보면서 뭐라고 배운다라는 거 그 개념이란 말이야. 알겠지? 자 그것이 쇠퇴감에 따라 자, 그러면 형이하학적인 것이 쇠퇴해 가고 이제 형이상학적인 것이 득세한다는 뜻이거든. 자, 그럼에 따라 여기서 이제 비로소 뭐라고? collecting이라는 것이 이제 비로소 모은다는 것, 수집한다는 것이 began to lose its status. 자기의 스테이터스를 잃기 시작했다. 스테이터스는 뜻이 뭐예요? 위치나 지위를 말하잖아요. 그죠? as a 여기서 as도 또 뭐뭐로서죠. 그럼 a worthy intellectual pursuit. 자, 여기도 worthy 가치 있는 intellectual 지적인 pursuit는 추구예요. 그죠? 그럼 가치 있는 지적 추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학문적 연구 이런 뜻입니다. 가치 있는 지적 추구라는 것이 그런 것으로서의 자기의 스테이터스 지위를 잃기 시작했다. 수집이라는 것이. 이제 물건들이 뭐라고 옛날에는 물건들을 되게 소중하게 했고 물건들을 모아야지만 그걸 통해서 지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라고? 에이 물건들이 세상을 알아가는 매우 귀중한 하나의 경로로서의 뭡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물건들에 대한 생각. 근데 그것이 when into decline 쇠퇴함에 따라 이제 뭐라고? 뭐 물건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수집이 뭐가 중요하겠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경 설명 이해해 주니까 조금씩 이해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콤마 찍고 especially in the sciences 특별히도 어떤 분야에서 그렇더라? 과학이라는 분야에서는 특별히도 그렇더라. 여러 가지 과학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래 놓고 그 다음에
the really interesting and important aspects of science. 과학이 갖고 있는 진정으로 interesting, 흥미롭고도 important aspect, 중요한 측면들은 were, 바로 뭐였다? those,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런 것 사이에다 increasingly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점점 더 그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면 의역함이 뭐냐? 갈수록 이러한 것들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in those 뒤에서 invisible 이하는 형용사 플러스 알파 후치 수식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그럼 those하고 invisible 사이에 생략되어 있는 두 단어는 which are 이렇게 되겠죠. 그죠? be invisible to 무엇에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런 뜻 아닙니까? 자, 무엇에는 보이지 않는 the naked eye. 우리의 맨눈이란 뜻입니다. naked eye란 말이 맨눈 육안이라고 하죠. 나안이라고 합니다. 원래 조금 어려운 말로는 나안. 나안이라는 게 이 나자가 나체를 뜻하는 나자고요. 안이라는 게 눈안자예요. 이거 그대로 영어 그대로 번역한 게 나안이에요. naked란 말이 나체라는 뜻이니까 벌거벗은. 그래서 나안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다가 뭔가를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보조 장치를 갖다가 설치한다는 뜻. 그게 현미경이라든가 망원경이라든가 이해되죠? 그런 거를 통해서 뭔가 물체를 관찰하면은 그건 naked eye가 아닌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냥 본다라는 원래 우리의 눈 이 기능 이외에는 아무것도 거기다 더 덧붙인 장치를 하지 않은 거 나안이라고 해요. 물론 안경 쓴 것도 나안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런 것에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느낌 왔어요? 자, 아까는 물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뭐라 그 지위를 잃어갔다 그랬잖아요.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 그랬잖아요. 과학에 있어서. 그렇죠? 그렇게 해놓고 and 다음에 the classification of things 했습니다. 자, 여기서 classification이 주어예요. 거기에 걸린 동사 찾아보세요. 빨리요. 예,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collected는 당연히 뭡니까? 후치 수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수집되어진 것들, 즉 수집품에 대한 classification이 뭐예요? 분류잖아요. 분류 작업. 수집되어진 것에 대한 모아진 것에 대한 분류 작업은 no longer promise to 더 이상 뭐 할 것을 약속해 주지 않는다. produce. 자, 만들어 내줄 거를 뭘 만들어 내주는데 knowledge인데 어떤 knowledge야? cutting edge knowledge. 소위 말해서 최첨단 knowledge. 의역하면은 최고의 중요한 지식. 알겠지, 그지? 자, 그런 거 만들어 내줄 약속 이제 못해요.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얘기했어요. The term, 용어. 어떤 용어인데? Butterfly collecting. 소위 나비 수집. 자, 어린 시절에 선생님도 많이 해봤었어요. 예, 나비 잡아서 수집하는 거. 자, 나비 수집이라는 용어는 come to 부정사,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come to be used니까 이용되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용당하도록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with 뭐와 함께 the adjective mere. mere란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단순한 only의 뜻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 형용사가 adjective예요. 그 mere라는 형용사와 함께 이용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mere라는 것이 단지라는 뜻인데 단지 개념이 여러분 느낌상 좋은 개념이겠어요? 나쁜 개념이겠어요? 나쁜 개념이잖아요. 나비 수집 그럼 멋진 걸 근데 단지 이런 말들과 함께 사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나비 수집 그럼 나비를 수집했어? 근데 단지 나비 수집 갖고는 뭐 이런 식으로 단지와 함께 이용되어진다는 것은 의미와 역할을 제한시키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콜렉팅의 느낌이 계속해서 뭐 되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거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콜렉팅 그 위치를 잃어갔다고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나비 수집도 이제 뭐뭐 수집, 뭐 딱정벌레 수집, 나비 수집, 무슨 수집 그런 것들은 항상 거기에 어떤 수식어가 붙는다고 단지라는 그런 수식어와 함께 이용되어지게 됐단 말이야. 자, to indicate 뭐 해주기 위해서 indicate 시사하다, 암시하다, 넌지시 알리다. 뭘 넌지시 알리기 위해서 a pursuit. 자, 아까 학문적 pursuit라는 거, 지적 pursuit, intellectual pursuit 한번 했었죠, 그죠? 자, 근데 어떤 추구를 암시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에 단지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여기에는 뭔가 좋은 게 와야 되겠어? 안 좋은 게 오겠어? 뭔가 안 좋은 게 오잖아. 그지? 이 pursuit가 우수한 pursuit 아니고 뭔가 안 좋은 그런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전치사 of가 떠서 뭐 명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of academic status 했으니까 academic status란 말은 학문적 지위 이런 얘기입니다. 학문적 지위에
무엇에 해당하는 pursuit를 갖다가 이제는 암시하는 그런 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여기서 competitive는 경쟁력이 있는 쟁쟁한이라는 뜻이잖아요. 단어는 쉬운 단어예요. 그죠? 그 다음에 novel 무슨 말입니까? 새로운, 신기한, new 똑같은 말이에요. 어려운 단어 아니에요. secondary 누가 몰라요? 이 단어를 갖다가 2차적인, 부차적인 아시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reliable 이 단어를 누가 몰라요? 이건 중3용 단어인데 신뢰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의존할 수 있는 이고 unconditional conditional이 조건적인인데 unconditional이니까 무조건적이란 단어 다 쉬워요. 단어가 다 쉬움에도 불구하고 이 뭐다 정답률이 아까 위에서 본 것처럼 무슨 뭐 18이다 뭐다 그 다음에 이 세컨더리가 얼마 나오고 20 나오고 reliable이 얼마 나왔지? 23 나오고 이게 16 나오고 이게 20 나오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보세요. 단어가 이렇게 다 쉬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 흩어졌다는 거는 무엇을 암시하는지 이런 걸 다뤄본 사람들은요. 이게 뭘 암시하는지 금방 안단 말이에요. 이게 뭘 암시하는 거겠어요? 이 글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택지가 이렇게 쉬워도 정답이 이렇게 다 중구난방으로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지네들이 영어 못 쓰는 건 내 솔직히 영어도 쓰지도 못하면서 뭐라고 출제위원회 이런 문제 출전에 뽑혔다라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나라의 이 교육부에 썩어 문드러진 그 뒤에 검은 커넥션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지만은 썩어 문드러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글 쓸 수 있는 나와보세요. 정말로 쓸 수 있냐고 지네들이 못 쓰니까 허구한 날 뭐 하는 거야. 허구한 날 걔네들이 쓴 거에다가 베껴갖고 문제 내는 거면 최소한 베껴서 낼 거면은 제대로 이거는 이 부분을 갖다 드러내는 게 좋겠구나라는 그 정도의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내 말이 그 말이야. 정말로. 알겠어요? 네. 출제위원 정도 될 거면 이 정도의 글은 써야 돼 못 써야 돼? 써야 되죠. 당연히. 아니 그런데 이 정도 글도 못 쓸 거면서 무슨 출제위원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지네들이 보고서 뽑아낼 것 같으면 제대로 뽑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야. 이게 뭘 암시하는 그래놓고 애들더러 공부 안 했다고 탓할 거냐고 진정으로. 그건 아니잖아. 이건 좌절만 시키는 거지. 솔직히 지네 잘난 체는 하는 거고. 하여튼 싸가지 없는 끼들이야 진짜. 내가 아유 승질이나 진짜. 선생님 흥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알겠어요. 이것도 보세요. 지금 이거 하나는 황당무계한 거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8%짜리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 냈으니까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20, 24, 3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크게 지금 현재 뭐다?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지금 3번, 5번 빼놓고는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약간은 그런 끼가 있다고 보셔야 돼요. 이게 나는 제일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제일 좀 아름다운 선택지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게 뭐냐 하면은요. 2개 정도 이렇게 황당무계하게 나오는 게 맞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하나는 그 중간 정도에 오는 게 맞는데요. 나머지 요 2개가요. 요 2개가 근접하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황당무계하고 요거는 중간 정도고 나머지는 뭐냐면 28대 30 내지는 뭐 29대 30 요런 식으로 상당히 근접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좋은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하고 거의 지금 비슷하게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도 많이 몰릴 수 있었다. 근데 그거는 뭔가 학생들의 문법적인 해석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갔다. 이렇게도 문제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이거 기술적으로 잘 내면은 이렇게도 만들 수도 있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오답률 3위짜리인데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빈칸 채우기인가요? 맞아요? 네. 빈칸 채우기. 네, 빈칸 채우기네요. 자, 여기 보니까 에마 브린들리라는 여자가 있었던 이름이 에마니까 여자 모양이죠. Has investigated the responses of European Mobians to the songs of neighbors and strangers. 이런 식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을 읽으면 최소한 처음은 무슨 말인지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이 여자가 has investigate는 무슨 뜻이에요? 조사하다. 이 정도는 아시잖아. 소리 고3 들으면. 뭘 조사했냐면 반응들을 조사했다는 얘기야. 무엇에 봤는데 유러피안 로빈이라고 하는 울새, 새 중에 울새라고 하는 그 새가 있어요. 알겠어요?
자, 유러피안 로빈들의 반응들. 자, 어디에 대한 반응이니까 당연히 뭐 response는 to와 어울리는 말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겁니다. to the songs. 자, 노래들에 대한 반응인데 누구의 노래냐 말이야. 하나는 누구의 노래야? neighbors. 자기 이웃의 노래야. 하나는 누구의 노래인데 strangers. 낯선 이의 노래야. 알겠지? 자, 거기에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 자, 이 정도라면은 출발을 제대로 한 거고 선정도 제대로 했어요. 이 부분은요. 저는 선정은 제대로 했다고 봐요. 이것은요. 딱 띄어내기가 알맞게. 지가 안 썼겠지만 물론. Despite, 전치사 despite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of European Robins 했습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목적으로 명사 받았습니다. The large and complex song repertoire. 레퍼토어가 뭐냐? 우리 한국 사람들 레파토리라고 하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들어봤지? 그 영어로 이제 프랑스 말이니까 원래 repertoire 이렇게 발음하는데요. 그럼 유럽 울세들의 large 아주 폭넓고도 복잡한 노래 레파토리들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다 마이크 주잖아, 그지? 그러면 아유 저는 뭐 한 두어 곡밖에 몰라 이게 아니라 노래 한 300곡 알아. 이해되지? 예. 이해됐어? 굉장히 많은 노래 레파토리가 있는 거야. 뭐 어렁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렁 뭐 이렇게도 하고 노래를 지 나름대로 뭐 굉장히 많이 게 부르고 그다음에 거기도 또 컴플렉스한 송이니까 그 조류학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거 노래 다 녹음해서 들어보면 그게 비슷해 들리지만 실제로 다 달라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정교하고. 자, 이런 것에도 뭐하고 despite 불구하고 상관없이 they were able to 그들은 뭐 할 수 있었다? discriminate 할 수 있었대. discriminate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 그지? 네, 차별짓도 구별하다니까 discriminate between이니까 뭐와 뭐 사이에 구별을 할 수 있었다는 거 애들이. 자, 뭐하는 songs of the neighbors 했으니까 누구야? 이웃들의 노래와 그리고 and strangers의 노래, 낯선 이들의 노래를 갖다가 구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when they heard a tape recording of a stranger, 자, tape recording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게 플레이백하고 같은 말이잖아요, 거의. 자, 재생이라는 뜻이니까. 자, 얘네들이 of a stranger, 낯선 놈의 낯선 울세의 노래를 테이프 레코딩을 들었을 때 알겠습니까? They began to sing sooner. 그들은 어떤 경향이 있더라? 노래를 더 일찍 부르기 시작하더라. 그러니까는 이웃의 노래를 들으면 저놈이 노래를 다 끝난 다음에 자기가 한 2초 기다렸다가 찌링찌링 우는데 낯선 놈의 노래 딱 듣잖아요. 그죠? 그럼 끝나자마자 바로 불러버리는 거야. 이렇게. 바로 화답해버리는 거지. 뭔가 적대감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우리 말싸움 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야, 그럼 네가 들을 그거 좀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상대방 말 끊어지기 전에도 말 막 붙여서 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내 말 안 끝났으니까 막 이 사람도 말하고 이 사람도 말 안 끝났으니까 둘이 막 동시에도 말하니까 뭔 말이지? 이 똑같은 거야, 새들도. 이해되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다? Began to sing sooner and 두 번째 동사가 sing more songs. 노래도 더 많이 불러. 낯선 애 노래 듣잖아. 그럼 지가 노래 한두 곡 부르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불러. 이해되지? 네. 마지막에 세 번째는 오버랩이 무슨 말? 겹치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겹치게 한단 말이야. 그지? 자, 그들의 노래를 겹치게 한단 말이야. 무엇과? The playback이 이제 재생된 그 녹음된 노래이지. 이거하고 겹치게 만들어. More often than 뭐보다 더 자주 they did on hearing a neighbor song. 자기들이 on-ing 뭐뭐 하자마자 하잖아. on-ing. 그럼 이웃에 있는 사는 새의 노래를 들었을 때 자기들이 그랬던 것보다 더 자주 이 플레이백 재생시켜 놓은 그 낯선 놈의 노래와는 그들의 노래를 더 오버래핑 시킨다. 오버래핑이 무슨 말이냐면 이 노래 끝나기도 전에 자기가 노래 해버리는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아까 말을 겹치게 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야. 오버래핑도 더 자주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as brilliantly suggest 이 여자가 suggest의 뜻은 뭐니까 시사하다, 암시하다, 의미하다잖아요. 자, 이 여자가 시사하듯이 the overlapping of song 이 노래에 겹치게 하는 것은 maybe 무엇일지도 모른다 an aggressive response. 자, 공격적인 그러한 반응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로 말할 때 공격적인 성향을 보일 때는 상대방이 말에 끝나기 전에 말을 갖다가 바로 반박해서 되받아 치잖아요. 그래서 오버래핑이 바로 이런 공격적인 response다니. However, 그러나 this difference in responding to neighbor versus stranger. 자, 이웃 때 알겠습니까? 이러한 낯선이에 대한 responding to 반응에 있어서 이런 차이점은 occurred 오로지 이때만 일어나더라. 어떤 때? The neighbor song. 자, 이 자기의 이웃의 노래가
was played by 뭐에 의해서 a loudspeaker. 자, 큰 소리 내는 스피커, 고용량 스피커에 의해서 틀어질 때 그것도 어디에서 placed as니까 어디에 놓여진 고용량 스피커죠. The boundary 경계선이죠. Between that neighbor's territory and the territory of the bird being tested. 자, 지금 현재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새의 영역과 누구의 영역? 자, 그 이웃의 영역 사이에서의 경계선에 놓여진 라우드 스피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플레이 되어질 때만 이런 차이점이 나타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봐. 나 여기 살아. 여기서 여기가 내 쉽게 말해서 내 영역이야. 그지? 그 다음에 내 이웃은 여기 살아. 걔가 영역이 여기야. 근데 매일 아침에 서로 소리 듣고 얘도 소리 뽀롱뽀롱뽀롱 하고 니도 뽀롱뽀롱 하니까 서로 알아. 너 일어났냐? 너 아직 안 일어났냐? 그럼 어젯밤에 술 한잔 했더니 아직 못 일어났어. 뭐. 너 그러면 벌레들 다 들어가 마. 빨리빨리 일어나서 벌레 잡아야지. 그러니까 아이 됐어. 어젯밤에 나 술 먹으면서 이상한 딱정벌레 딱정벌레 안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아직은 배 안 고파.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뽀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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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알아듣겠어요? 근데 라우드 스피커가 얘의 경계와 얘의 경계 사이 여기 있죠. 여기에 놓여져 갖고 그 스피커에서 그 재생된 녹음이 나왔을 때 아까 그런 차이점 알겠죠, 그죠? 그런 게 보이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다 됐죠? 자, if 그런데 만약에 the same neighbor song 그 자기 이웃의 알겠습니까? 노래가 was played at another boundary 또 다른 바운더리에서 플레이 되었을 때 이상하다. 왜? 뽀롱뽀롱뽀롱이라고 노래하는 애는 내 요쪽 숲에 사는 놈인데 근데 요게 어서 요 뾰롱뾰롱뾰롱이 여러분들 저기 조여사님 좀 이따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요 뾰롱뾰롱뾰롱이 여기서 들리는 거야. 그럼 다른 경계에서 들리는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이상하다. 여기는 미스터 김이 사는 동네인데 이상하다. 얘가 왜 갑자기 미스터 리가 사는 동네에서 이 노래가 들리지? 이렇게 다른 바운더리에서 그것이 그 자기 이웃의 노래가 플레이 되었을 때는 즉 다시 말해서 이 원이라는 거 다른 바운더리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거야. ing 후치수지고 separating the territory of the test subject. test subject 무슨 말이야? 이게 피실험자라는 거 알지? 이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이 테스트 피실험자의 영역과 separate A from B 누구를? another neighbor 또 다른 이웃 얘 말고 또 다른 이웃 있지? another neighbor 얘를 갈라놓는 이 경계 알아들었어? 그게 another boundary야. 여기에서 플레이 되어지잖아? 그러면은 it was treated 그것은 다루어졌다 as 뭐로? the call of a stranger 낯선 이의 노래로 다루어지더라 이런 얘기야. 이 목소리는 여기서 들려야 되는데 이게 이 방향에서 오잖아. 그럼 얘 낯선 놈이야 이렇게 인식하더란 얘기야.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죠? 그 다음에 나동리 바더소 왔는데 그 유명한 나동리 바더소가 절과 절 연결하면 여러분 나동리 다음에 쫓아오는 절 바더소 다음에 이제 절. 나동리 다음에 쫓아오는 절은 당연히 무슨 문의 구조? 빨리 말해보세요. 의문문의 구조로 도치. 이건 뻔한 거 아니에요.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나동리 다음에 여기 보니까 does this result 그 다음에 demonstrate 의문 구조 도치 돼 있죠? 그럼 이 결과는 that 이하의 사실을 demonstrate 증명할 뿐만 아니라 이런 얘기입니다. demonstrate 증명하다. 예를 들어 보여주다 증명하다. 어떤 사실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but also 그것은 또한 shows 뭘 보여주다. that 이하의 사실도 보여주더라. 뭐 the choice of songs used in playback. 자, 이 녹음에 이용되어지는 노래를 선택하는 것이 이해되지? 이 녹음 실험. 이 플레이백 익스페리먼트에서 이용되어진 노래의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뭐다? 중요하다라는 사실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요것뿐만이 아니라 요것도 보여주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요것뿐만 아니라 들어갈 내용이 뭐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봐요. 이 목소리는 내 좌측 이 숲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똑같은 목소리인데 이게 어디에 나온다고? 여기서 나온다. 막 우리 아래 동네 숲에서 나오네. 그럼 얘를 갖다 낯선 놈으로 인식한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뭘 중시한다는 얘기야. 노래도 저 맞아. 저 목소리 그래 저놈이 부르는구만. 이렇게 노래도 난 맨날 듣던 거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노래가 들려오는 방향 있잖아. 그 노래가 저 불려오는 그 위치도 중요했다는 얘기 아니야. 그걸 거기다 집어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associate A with B가 무슨 말이에요? A와 B를 뭐하다? 연관짓다 아니에요. associate with B가. 그러니까 이 로빈이랑 울세는 뭐와? locality와 familiar성을 갖다 연관시키더라. familiar성은 뭐야?
낯익은 노래. 그러니까 늘 듣던 노래 하고 로컬리티의 뜻은 지역이잖아. 지역. 로컬에서 온 형용명사 로컬리티. 이 노래는 이쪽에서 들려야 되는데 이 노래가 이쪽에서 들리는데 그럼 저건 낯선 놈이야. 이렇게 인식하더라고.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글은 오답률이 높았지만 오케이? 이 문제는 오답률은 높았지만 문제 선정은 뭐 했다고? 잘했다고요. 오답률 높았지만 이거는 제대로 글을 읽으면 깔끔하게 나오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요. 이게 막 사변적이고 그런 글이 아니라고요. 이건 되게 과학적인 글이잖아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선생님 칭찬해주고 싶은 문제 잘 낸 문제예요. 제가 뭐 늘 욕만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잘하는 건 잘했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건 잘 냈어요. 그리고 여기 선택지도 꽤 잘 냈어요. 헷갈리게끔 이렇게 냈는데 이거 이외에 될 게 없어요. 왜? 읽다 보면 노래하고 뭐라고 그 노래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로컬리티하고 그게 딱 그건데 바로 보는 순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뭐 틀릴 수가 없어. 제대로 읽었으면 틀릴 수가 없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해돼요? 네. 자, 해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다음 문제를 풀기 전에 조금만 쉬었다 할게요. 36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답률 1번하고 2번하고 5번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1, 2, 5가 거의 동률이 나왔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4번을 보면 2 나왔어요. 자, 이렇다는 것은 역시 뭐다? 문제 있는 문제였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건 데이터가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 글도 역시 무슨 말이었다? 뭔 말인지 읽는 순간 하나도 모르면서 계속 끝까지 스트레스 받으면서 제가 학생들이 혹시라도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의 심정을 대변한 것이 아니었다라면 그게 아니다라고 아래다 그냥 댓글 달아주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맞다 선생님이 하면은 또 그것도 맞다고 댓글 좀 달아주시기 바래요. 저도 왜냐하면 어느 정도 피드백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근데 제 느낌에는요 이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뭐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딱 읽는 순간 야 이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구나 애들이 이러면서 또 이거 완전히 뭐 그러나 사실은 정답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답은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같이 전문가들은 정답을 찾아내는 어떤 걸 알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못해요. 자 이제 보세요. 주어진 순서 찾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는요. 그죠? 자 주어진 말 중에서 제일 처음에 좀 여러분들이 괴로워했던 게 뭐냐면 Spatial Reference Points.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이 말 솔직히.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주어에서는 항상 뭐냐면 이걸 선정을 하실 때 최소한 주어는 우리가 그냥 고교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고교 과정에서 흔히 이 정도는 알 수 있다라는 것으로 첫 문장을 구성하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는 논리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되냐 하는 것은 본인들의 실력에 의해서 드러나겠지만 첫 문장에 사용되어지는 단어만큼은 신경을 써서 출제자들이 내야 된다라는 거. 그걸 꼭 명심하시기 바라요. 자, 이 Spatial Reference Points. 이 무슨 말인지 어려운 말이에요. 우선 space라는 단어에서 온 명사예요. 공간이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온 명사가 이거는 spatial입니다. 스페셜하고 달라요. spatial이고 그 다음에 이거 학생들 어려워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reference points란 말이 기준 또는 기준점 뭐 이런 뜻이에요. 기준점. 이 표현은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어려운 말이에요. 참고점 또는 기준점, 기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적 기준점들은 이런 얘기입니다. 공간적 참고점들 또는 공간적 기준점들. 그러니까 어떤 공간의 기준이 되는 것에 붙인 이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런 거예요. 대학교에 올라가기 위해서 공학관, 무슨 어디 체육시설들 있는 곳, 그 다음에 야외 식당, 이해되죠? 뭔 말인지? 운동장, 매점 거리 이렇게 붙이는 그게 바로 Spatial Reference Points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들을 우리가 고교 과정에서 그렇게 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larger than이니까 뭐보다 더 넓다 themselves 그것들 자체보다 더 넓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원래 그러면은 식당 예를 들어서 식당 구역 그러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식당이 모여있다 여기잖아. 근데 그 자체보다 얘가 더 넓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원래 식당 구역은 여긴데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지? 원래보다 넓다라는 게 자, this isn't really a paradox. 이것은 실제로는 파라독스가 아니에요. paradox 무슨 말이에요? 역설, 모순이란 뜻이에요. 아니 지역을
설정해놓고 실제로는 그게 그 지역보다 커다라는 건 모순 아닙니까? 이게 모순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왜 그러냐 한번 보세요. Landmarks are themselves. 자, landmarks 하고 여기서 이거는 비슷한 말로 사용되어진 거예요. 랜드마크이 뭐냐 하면은 이정표나 지형 지표 중에서 사람들이 크게 알아볼 수 있는 지형 지표에다 붙인 이름이 랜드마크이잖아요. 용산의 랜드마크가 무슨 건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그죠? 랜드마크들은 are themselves 그 자체들이에요. but 하지만 they also define 그것들은 또한 뭘 하기도 하죠? neighborhoods around themselves 자기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규정하기도 하죠. 자, 자기들이 여기가 랜드마크잖아요. 네. 그럼 얘네들은 그 주변 이웃이라는 건 요만큼. 네. 예, 요 근접하고 있는 그 neighborhoods 어디까지를 이웃으로 볼 것이냐라는 거. 그 이웃을 갖다가 define 한다, 규정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출발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번을 보시면 이건 이제 약간 허를 찔렀는데 이 문제가 A 하나, B 두 개, C 두 개잖아요. 네.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A가 정답이 되지 않고 B, B, C, C 중에서 정답이 나왔었어요. 제가 그렇지만 가끔씩 허를 찌르는 문제는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것이 정답인 경우도 있다 하나짜리가. 그래서 그렇게 사실 문제를 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워낙 급하면은 할 수 없이 이제 저 방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A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B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그럼요. This asymmetry of distance estimate 했는데 벌써 딱 읽는 순간 이거는 바로 올 수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왜? 왜냐하면은 여기서 이제 symmetry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symmetry가 대칭이나 균형을 말하는 거. 대깔꼬마니 딱 접어서 펼치면 여기하고 여기 모양이 똑같은 게 symmetry예요. 근데 앞에 A를 붙이잖아요. 반대말이에요. 그럼 asymmetry라는 말은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리 estimates라는 단어가 측정치란 뜻이 있거든요. 왜 estimate라는 단어 뭐 어림잡다, 대충 말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추정하다. 그래서 추정치도 estimate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견적서 같은 것도 estimate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거리 견적, 그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은 자, 거리 추정치의 이러한 비대칭은 이 내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위에서 거리 추정치의 이러한 비대칭은 이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this asymmetry라는 부분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이 B가 먼저가 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C번을 보시면 저 remarkable finding is that 자, 놀라운 발견 사실은 is that 이하의 사실이다. 그랬습니다. 자, distance from a ordinary location to a landmark are judged shorter than distance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자, 주어진 말 다음에 이 C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어요. 솔직히. 자,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놀라운 발견 사실은 that 이하이다. 뭐다? 거리들. 어떤 거리들인데? From an ordinary location. 그냥 평범한 지점에서 landmark. 유명한 지점이 랜드마크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평범한 지점에서 유명한 지점까지 from A to B 구조니까 까지의 뭐가? 거리들이 be judged shorter than 무엇보다도 더 짧은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라는 게 놀라운 사실이다. 네. 자, 무엇보다 더 짧아. Distances from a landmark to an ordinary location. 무슨 말이야?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지점까지의 거리보다 즉 쉽게 말해서 여기가 A가 되게 유명한 지점이야. 랜드마크야. 네. 그냥 B는 뭐라고? 그냥 어떤 보통 지점이야. 네.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실제로 같은 거리잖아요.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뭘 하느냐면요. 뭐라서 ordinary location에서 랜드마크까지 즉 여기에서 B가 평범한 지점이야.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더 짧게 판단되어진다 그랬잖아. 뭐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보다 더 짧게 판단되어진다 그랬잖아. 이해돼요? 뭔 말인지?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 교실에서요. 만약에 이 교실에서 뭐 되게 유명한 장소인 뭐 서울 롯데 잠실 타워 있잖아요. 커다란 거 높은 빌딩. 저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 그러면은 뭐 실제 거리가 예를 들어서 막 20km다. 이게 거기가 딱 그 지점까지. 그러면은 판단할 때 뭐라고? 글쎄 한 18, 9k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더 짧게 평가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 롯데 잠실 타워에서 여기까지 그 우리 주소 불러놓고 거기까지 얼마나 걸려? 그러면 거기까지 한 20에서 21km 정도 되지 않니?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제가 어떤 얘기 잠깐 했었냐면
실제 랜드마크는 여긴데 그 랜드마크 주변 지역까지를 갖다 우리는 다 포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는 것을 목적지로 한다면 여기 정도면 이미 그 영역에 들어왔다. 이해되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야. 오케이? 뭐 송파 좀 지나서 어느 정도까지만 갔다가 뭐 다 왔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는 뭐 아직 예를 들어서 한 정거장 남았어. 아직 도착 안 했어. 이렇게 이 나와바리가 없다는 거지 우리는 쉽게 말해서. 느낌 오죠? 자 이렇게 판단한 건데요. 이게 이 놀라운 발견이라는 것이 바로 위에서 연결되어지는 게 맞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이제 A로 또 가볼게요. A에 보시면 이렇게 나왔어요. In a paradigm that has been repeated on many campuses. 근데 paradigm이라는 단어는 들어는 봤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규범이나 또는 모범 또는 어떤 모범적인 틀 이런 걸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that's been repeated 했으니까 반복되어진 on many campuses. 캠퍼스는 이제 대학 교정을 말하니까 많은 대학 교정에서 반복되어진 어떤 틀 속에서 알겠습니까? 연구자들이 최초로 뭐 했다? 이게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시작점이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연구자들이 처음 등장한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럼 나머지 B씨는 연구의 결과인 것이지 여기서 연구자들은 이제 처음 뭐 한다? Collect a list of campus landmark. 자, 그 대학 캠퍼스 내에서 제일 유명한 랜드마크들의 리스트들을 우선 뭐 한다고? 모은단 말이야. 자, 연구 시작하는 과정을 맨 처음에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놈이 먼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rom student 학생들로부터 야, 너네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랜드마크들이 뭐 있어? 그럼 매들이 막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Then they ask. 그리고 난 다음에 ask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어에게 뭐뭐 할 걸 요청하다 요구하다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another group of student 또 다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뭐 할 걸 요청한다고? estimate. 자, 이제 평가해 보라고. 뭐를 갖다? The distances between pairs of location. 두 지점 있죠, 그죠? 페어라니까 쌍이니까 이 지점과 지점 여기서부터까지 여기서부터까지 뭐 또 여기서부터까지 이렇게 지점과 지점 간의 그런 지점 쌍들이란 말이잖아요. 거리를 추정해 보라고 요구한다. 그리고 어떤 것은 랜드마크까지 그리고 또 어떤 것은 그냥 평범한 빌딩까지 이해되죠? 캠퍼스 안에 이런 식으로 거리가 얼마나 돼? 거기서까지 얼마나 돼? 거기서까지 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놓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 the remarkable finding is that 이렇게 나와야지 연결이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 놀라운 발견 사실은 뭐냐면 이제 연결되잖아요. 평범한 지점에서 랜드마크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평가되어지더라? 자, 그렇죠. 그 랜드마크에서 평범한 지점까지의 똑같은 거리인데도 거기의 거리보다 더 짧다고 평가되어진다. 이게 그 다음 연결되잖아요. 자, so 그래서 people would judge the distance between Beer House to the Eiffel Tower to be shorter than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to Beer's house 했습니다. 사람들이 would judge the distance, 거리를 판단할 것이다. from 누구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피에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자, 여기가 이펠 타워가 나온 걸로 봐서 에펠탑이니까 프랑스에서 한 것 같아요. 실험을 갖다가 이 피에르의 집에서 이펠 타워, 에펠탑까지의 거리 알겠죠? 그거를 to be shorter than 무엇보다 더 짧다고 the distance from the Eiffel Tower, 에펠탑에서 to Beer's house까지 거리보다 더 짧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Like black holes, 블랙홀들처럼 랜드마크들이 seem to pull, 잡아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뭘? ordinary location, 평범한 로케이션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But 하지만 ordinary places, 평범한 장소들은 do not, 그렇지 못한다. 즉 랜드마크를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지 못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비로소 그러면 이러한 무엇이? 비대칭.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이야기가 이러한 비대칭을 칭하기 때문에 B가 마지막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리 추정치의 비대칭 현상은 violates the most elementary principles of Euclidean distance. 이제 유클리드라고 하는 수학자 있었어요. 옛날 물리학자이기도 하고 이 사람의 그 거리 유클리디안 디스턴스의 가장 기본적인 뭐라고? principles, 원리를 갖다 뭐 하는 것처럼 보인다. violate 하는 것처럼 보인다. violate는 원래 이제 위반하다, 침해하다 이런 뜻인데 그 원리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는 그 원리하고 들어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잖아요. 자, Euclidean distance가 뭔데? 바로 이거예요. 동격절이죠. 이 principles하고 원리하고 동격절인 말입니다. 자, 뭔데? The distance between from A to B, 즉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는
must be the same. 무엇과 똑같아야 된다. as the distance from B to A. 그렇죠. B에서 A까지의 거리와 the same as니까 똑같아야 된다라는 게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침해한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judgments of distance then. 그러니까 이 거리에 대한 무엇들이 판단치들이 are not necessarily coherent. coherent란 말은 어떤 뜻이냐면 논리적인 또는 조리에 맞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해돼요? coherent하다는 얘기는 어떤 논리적인 또는 조리에 맞는 이런 뜻이거든요. 일관된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일관성이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론 부분이란 말이죠, 이게. 그죠? 그래서 이거는 B가 마지막에 오는 게 맞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뭡니까? 큰 무리는 없었어요, 이 문제가. 근데 다만 이제 선생님은 처음에 뭘 문제 삼았어요? 이거를 문제 삼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알겠어요? 근데 이걸 꾹 참고 풀었으면은 예를 들자면 사실은 정답은 나오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27번 지금 27%가 하고 이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그만큼 뭐에 약하다는 얘기입니까? 단어에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단어 하나 어려운 단어 던져 놓잖아요. 그럼 뭔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죠? 그래서 단어가 처음부터 흔들려 버리면 학생들이 막 그 짧은 시간 안에 영어는 특히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어가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붕 떠 있는 상태에서 맞추다 보니까 온갖 막 말도 안 되는 상상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출제자들은 신경 좀 써주실 거는 차라리 이런 거 던지지 말고 이 쓰잘데기 없이 이거 던져서 뭐 할 거? 이거 아니 이거 던져서 뭐 할 건데 이런 얘기야 내 말이. 차라리 이 단어는 몰라도 처음부터 뭐라고 이걸 딱 제대로 줬으면은 이게 뭐라고 spatial reference points 뭐라고 공간 기준점들 이해되지? 아니면 이정표들 이러고 아예 처음부터 이거를 줬었으면 학생들이 훨씬 더 깔끔하게 이해하지 않았나? 그럼 자연스럽게 disasymmetry라는 것도 충분히 이거 제일 마지막에 오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단어 주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신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37번 보시면요. 지금 2번과 지금 뭐다 5번이 경합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는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1, 3, 4는 지금 이제 답률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뭐냐면 괜찮은 문제였다고 보여져요. 요거는요. 왜냐하면 최소한 뭐냐면 2번과 5번 쪽으로 모라는 갔어요. 모라는 갔는데 이제 특이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래도 31대 뭐 29 이런 식으로 정답이 조금 더 퍼센트가 높게 나온 것이 아니라 오답 퍼센트가 4%가 높았다라는 건 2번 쪽에 뭐가 강력한 끌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2번이 지금 강력한 끌림이 있었다는 건데 BAC에 대한 강력한 끌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본 정답이 5번이었잖아요. 우리가 여기 5번 맞았죠? 정답이요. 5번이었나요? 5번이요. 네, 5번인데 5번하고 2번에서 보시면 5번이 지금 뭐니까 CBA였잖아요. 그죠? 2번은요. BAC였잖아요. 그죠? 지금 보시면 뭐하고 뭐에 지금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지금 BA는 바뀌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요. 바뀌지 않는 거죠. 근데 5번은 C가 제일 앞에 온 거고 2번은 C가 제일 마지막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C를 갖다 선도절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C를 갖다 결론 부분으로 봐야 되냐 그게 헷갈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C를 갖다 결론 부분으로 볼 만한 어떤 그런 뭔가 함정에 끌려 있었다는 것인데 그게 함정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문제를 잘못 낸지는 제가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C가 먼저 오느냐 아니면 C가 제일 마지막에 오느냐인데 정답에선 C가 제일 먼저 온다고 했었어요. 자, 이제 주어진 문장이 뭔지 보세요. A firm's deciding whether to invest in shipbuilding if it can produce at sufficiently large scale knows the venture will be profitable. 한 회사가 자, 회사 정도는 이건 아시는 단어예요. decide 뒤에서 whether가 왔기 때문에 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이다라는 얘기입니다. whether to니까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는 중이래요. invest in은 어디에 투자하다란 말이죠. 그래서 shipbuilding이 뭐예요? 조선업, 배 짓는 거. 조선 알겠습니까? 조선업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될지 현대조선 무슨 조선 뭐 있잖아요. 그죠? 한진조선 이런 식으로 조선업에 투자를 해야 될지 말지를 갖다 결정하고 있는 중이에요. 만약에 그 조선업이 it can produce 생산을 해낼 수 있다면 at large scale 대규모로 그것도 sufficiently 아주
충분히 대규모로 배를 찍어낼 수 있다면, 즉 뭐 1년에 한 뭐 커다란 유선들 한 뭐 10척씩 찍어낸다든지 그렇게 대규모로 찍어낼 수만 있다면은 it knows, 그 회사는 뭘 안다? that 이하의 사실을 아는 거예요. The venture, 그 투자가 이 모험이란 뜻인 모험적 투자를 벤처라고 해요. 그래서 벤처 사업이란 말 들어봤죠? 그 모험적 투자 사업이 will be profitable. profitable 뜻이 뭐예요? 이익을 낳는 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이거 아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거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비교해 볼게요. 아까 C가 지금 제일 마지막에 오냐 먼저 오냐 보세요. But one key input is low cost steel. 그러나 한 가지 key input, 가장 중요한 인풋사항, 즉 입력사항은 전제 조건은 이제 low cost steel, 즉 저비용 철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이걸 투자할 건가 말 건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가 low cost steel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it must be produced nearby. 그것도 이 철강이 근처에서 생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싸긴 싼데 되게 먼 데서 생산되어지면 그거 운반비가 더 드니까 이게 두 가지가 충족되어지면 이 투자는 괜찮다는 거죠. The company's decision, 그 회사의 결정은 boil down이란 말은요. 직역하면 끌어서 down, 아래로 낮아지다잖아요. 쫄다란 뜻이거든요. 쪼라들다란 뜻이 의역하면은 모아지다란 뜻이에요. 결론 같은 게 모아지는 거, 요약되어지다, 모아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결론은 이것으로 결론적으로 모아졌다. 끌어서 쪼라들어서 수익이 낮아졌다. 즉 모아졌다. 뭐였는데 만약에 근처에 스틸 팩토리가 있다면, 즉 철강 회사가 있다면, 뭐 포항제철이라든지 철강 회사가 있다면 투자한다. 어디에다가? 이 쉽빌딩에다가.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don't invest. 투자하지 않는다. 이 결론이에요. Now 이제 consider the thinking of potential steel investors in the region. 이번에는 그 지역에 있는 steel investors, 이번에는 철강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 지역에 있는 철강 잠재적인 철강 투자자의 생각을 한번 고려해 보자. 누가 보더라도 C가 먼저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와야죠. 그 이 조건이 그래야지. 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철강 투자자들의 잠재적 철강 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떤가 한번 알아보자. 그래야지 C가 먼저 와야지. 그 다음에 철강 투자자의 B로 올라가서 assume that, assume의 뜻은 가정하다, 추정하다 아니에요. 명령문이니까 다음과 같이 가정해 보자. 뭐라고? shipyard가 조선소예요. 조선소. 알겠죠? 조선소가 are the only potential customers of steel. 자, 철강의 only, 유일한 잠재적 소비자들이다. 라고 가정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린 철강 만들었는데 딴 데 팔아먹을 데는 없고 조선소가 유일한 우리들의 뭐라고? 소비자야. Steel producers. 자, 그러면 이 철강 생산자들은 figure는 여기서 동사로 생각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뭐라고 생각해낸다고? They'll make. 자, 그들이 오케이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때리는 거예요. 만약 if there's a shipyard, 근처에 뭐가 있다면, 조선소가 하나 있다면, to buy their steel, 자기들의 철강을 사줄 조선소가 있다면, but not, 하지만 돈을 못 벌 것이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Now we have two possible outcomes. 자, 우리는 이제 두 개의 가능한 outcome, 결과들을 갖다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의 가능한 결과는 소위 이코노미스트들이, 경제학자들이 뭐라고 부르는 multiple equilibria라고 부르는 두 개의 결과. 원래 equilibrium이란 단어는 균형이나 평형 상태를 말하는데 multiple이란 말이니까 뭡니까? 많을 다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균형 그러면 딱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다균형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equilibrium의 복수가 equilibria예요. 그래서 um은 라틴어에서 a로 이렇게 복수형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um이 a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야지 이제 a가 나오는 게 자연스럽죠. 자, 보세요. A. 첫 번째는 good outcome, 좋은 결과인데요. in which, 그 결과 속에서는 both types of investment, 이 철강에 대한 투자와 뭐에 대한 투자, 조선소 사업에 대한 이 양 투자가 다 are made,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투자가. 그리고 both
the shipyard and the steel makers 조선소와 steel maker 철강 제조자 둘 다가 end up profitable and happy. end up 뒤에서 형용사 어문은 결국 어떠한 상태가 되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은 이득을 낳고 행복한 결과입니다. 둘 다 투자하고 둘 다 돈 버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이제 이거는 equilibrium is reached. 뭐가 이루어졌다? 균형이란 게 이루어졌어. 도달되어졌어. 이러니까 누가 한쪽은 손해보고 한쪽은 득보고가 아니라 균형 상태가 도달되어졌어요. 둘 다 득보는 관계로. then 그런데 두 개가 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multiple 있다니까. There's a bad outcome. 안 좋은 결과도 있어요. in which 그 속에서는요. neither type of investment. 자, 이 투자의 그 어떠한 유형도 is made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neither가 주어일 때는 단수로 접한다는 그런 문법이 있어요. 자, 그럼 쉽게 말해서 철강 회사도 투자 않고 조선소도 투자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This second outcome, 이 두 번째 outcome도 또한 is an equilibrium, 균형 상태이긴 해요. Because 왠지 아세요? The decisions not to invest, 자, 투자하지 않기로 한 결정들이 reinforce each other, 서로를 뭐 해주니까요? reinforce 시켜주니까 reinforce의 뜻은요. 강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투자를 만약에 했는데 한쪽은 투자하고 한쪽은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무슨 안 좋은 일이 분명히 벌어지잖아요. 조선소는 만들기로인데 철강 회사는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망하는 거고요. 거꾸로 철강 회사는 투자하기로 했는데 조선소는 안 하기로 했어. 그럼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둘 다 투자를 안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손해 볼 일은 없는 거기 때문에 둘 다를 강화한 거죠. 하나 망가뜨린 건 아니에요. 강한 건 맞아요. 다만 이건 뭡니까? 그냥 발전이 없는 균형 상태로 가는 거고 위에 거는 한 단계 올라간 균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good과 bad이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것도 읽어보면 여러분들 사실은 뭐가 없었다? 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5번 찾는 것은 큰 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건 학생들이 논리력에서 조금 이거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 수밖에 없어요. 솔직히 이걸 보면 학생들이 좀 많이 공부를 갖다가 안 하거나 제대로 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계속 통밥 독해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조금 해보게 됩니다. 통밥 독해의 한계는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영어는 완벽한 독해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독해형 문법을 제대로 공부하셔야지만이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순위별로. 오답률 마지막 문제. 자, 5번 32%인데요. 이거는 다행스럽게도 딴 쪽의 오답률이 이제 갉아먹긴 했지만은 정답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가장 높았어요. 근데 다만 이것은 4번과 5번이 경합을 했고 이쪽은 무시해도 될 만한 약한 수치고 경합을 했고 1% 차이가 났어요. 그죠?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제일 아름다운 결과 이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는요. 그럼 왜 4번과 5번이 조금 헷갈렸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는 이 자리였고요. 하나는 이 자리였어요. 자, 근데 살짝 어려웠을 수도 있네요. 왜냐하면 이 자리도 그만큼 많이 몰렸다라는 것은 그죠. 근데 주어진 글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졌네요. This is particularly true. 이것은 특별히도 사실이다. Since 왜냐하면 one aspect of sleep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is 뭐이기 때문에 decreased responsiveness 줄어든 응답성 반응성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to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한 줄어든 응답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맞는 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요 주어진 지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쉽지도 않아요. 느낌상.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것은 특별히 맞다. 요까지는 좋았는데 since 뒤가 살짝 어려웠을 수 있어요. since 뒤가 one aspect of sleep. 자,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is 뭐다? decreased responsiveness다. 즉 줄어든 응답성이다. 뭐에 대한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다. 이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요.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거나 졸고 있잖아요. 내 주변 환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거기서 빨리 반응하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졸고 있으면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인데 나를 잡아먹는 놈들이 주변에 득실을 거리고 있다고 생각해봐. 내가 자거나 졸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한테 몰래 살금살금 다가와서 갑자기 날 공격하기 위해서 뭐 서든 어택을 때리잖아요. 그럼 나는 물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경계하고 있을 때보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줄어든 가능성이란 게 바로 그런 걸 반응성이란 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 됐죠? 자, 그걸 이해하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글을.
The role that sleep plays in evolution. 자, 여기까지가 이제 관계사절인데요. play a role이란 말이 있는데 어떤 역할을 하다란 말이죠. 그 목적어가 앞으로 빠져나가서 이제 관계사절이 된 거니까. 그럼 수면이 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어디에서? In evolution에서. evolution 뜻이 뭐예요? 네, 몰라요? 진화나 발전 이런 뜻이에요. 진화나 발전에 있어서 수면이 하는 역할은 is still under study. 여전히 under study 무슨 중이다? 연구 중이다. 연구하에 있다니까 연구 중이다. 그랬어요. One possibility is that. 자, 그 중에서 많은 가능성이 있겠지만 역할에 대한 one possibility니까 1번에는 넣기는 정말 어렵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서 한 가지 가능성은 이제 1번 답 한 사람도 읽어보지 않고 그냥 찍은 거예요. 시간이 없어갖고. 자, 한 가지 가능성은 바로 that 이하이다. It is an advantageous adaptive state. 그것은 advantageous. 자, advantageous는 무슨 뜻이에요? 이익이 되는, 득이 되는 그러한 adaptive state. 무슨 뜻입니까? adaptive는 adaptive. 적응적인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익이 되는 적응적 상태이다. 자, 뭐에 대한? decreased metabolism. metabolism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저게 신진대사예요. 몸의 어떤 그 신진대사. 그러니까 줄어든 신진대사에 대한 득이 되는 그러한 적응적 상태. 오케이? For an animal. 동물에 대한 오케이? 줄어든 신진대사의 득이 되도록 적응한 우리 몸의 상태가 수면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신진대사 몸이 많이 안 움직여. 오케이? 근데 내가 계속해서 뭐하고 몸은 많이 안 움직이는데 그냥 눈을 뜨고 어디에다 신경을 쓰고 있다라면은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지. 차라리 그럴 바에 뭐 하면 된다고? 자면 된다는 거지. 에너지를 아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득이 되는 그러한 적응적 상태라는 게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를 보면은 when이 붙었잖아요. When there are no more pressing activities. 무슨 말입니까? pressing activity, 급박한 활동에 대한 필요성이 더 이상 없을 때. 내가 긴급히 뭐야 해야 되는 또는 급박하게 뭐가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활동이 주변에 더 이상 없어. 그럼 자지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This seems true. 자, 이 this라는 건 위에서 말한 바로 유사시를 받아서 문장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1번과 2번 사이도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것은 맞는 말처럼 보인다. For deeper states of inactivity as hibernation 했는데 hibernation이 뭐냐면 동면이란 말이에요. 동면. 자, 동면이고 동면과 같은 그러한 inactivity니까 활동이야, 비활동이야. 비활동의 상태인데 이게 deeper니까 수면이 아니라 수면보다 훨씬 더 깊은 거잖아. 동면은. 그지? 그러니까는 이것은 동면과 같이 훨씬 더 깊은 비활동 상태에 대해서는 seems true. 맞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죠. 그죠? 동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 활동 안 해도 되는데 왜 내가 눈 뜨고 있냐는 얘기야. 그땐 당연히 자지 이런 얘기지. 근데 그것도 동면 언제 한다고? During the winter. when 관계사절이 윈터 꾸며서 이러이러한 겨울 동안에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어떤 겨울인데 there are few food supplies. 음식 공급 거의 있어 없어? 없어. 어가 없으니까 부정문이죠. 그죠? 음식 공급도 거의 없어. 게다가 또 뭐도 있어? A high metabolic cost to maintaining adequate temperature. 자, 겨울철에 충분한 temperature 체온을 maintain 유지한다는 것에 들어가는 metabolic 코스트, 아까 신진대사적 비용, 하이, 그렇잖아, 그지? 겨울인데 내가 깨 있으려면 계속해서 체온을 갖다 높은 상태에 있어야 되니까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서 단지 체온만 유지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뭘 먹어야 된단 말이야, 깨 있으면은. 그러니까 이런 겨울에서라면은 동명과 같은 그런 굉장히 비활동에 깊은 상태에서라면은 위에 말이 천부당 만부당, 아니 천번 만번 맞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무리 없이 왔어요, 논리전개가. 3번 보시겠어요? It may be true in daily situations as well. 이거를 이제 동면이 아닌 우리 일상생활 단계로 지금 돌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it may be true. 그것은 뭐 할지도 몰라? 사실일지도 몰라. 어디에서? daily situation에도 역시 사실일지도 몰라. 즉 겨울이나 동면이나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의 상황에서도 역시 맞는 말일지도 몰라. 예를 들어서 그지? For a prey species to. prey species는 뭐냐? 먹잇감이 되는 종자들이에요. 자, 먹잇감이 되는 종자들이 to avoid 뭘 피하기 위해서 predators after dark. 자, 어두워진 후에 predator들 즉 포식자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뭐예요? 밤에 돌아다녀 안 돌아다녀? 안 돌아다니잖아요. 가만히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 그것도 자야지. 그때는 어둠 속에 괜히 돌아다니지 않고 굴파고 그 속에서 자야지 뭐. 이거 맞는 말일지도 몰라.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 놓고 on the other hand 그랬어요.
이제 이와는 다른 한편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가 아까 처음에 주어진 얘기가. 그죠? 자, 이것은 특별히 맞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4번에도 지금 보면 언뜻 말이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이런 얘기가 왔잖아요. 이것은 맞을지도 몰라요. 매일매일의 상황에서도 역시 예를 들자면 뭐가 prey species 즉 먹잇감이 되는 동물들이 얻어진 다음에 뭘 피하기 위해서 프레데터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맞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맞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해놓고 이것은 특별히 맞습니다. since 왜냐하면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도 말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거는 4번 쪽으로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렸구나라는 걸 이해는 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요. 이것이 이제 갖는 논리적 오류를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기서 이미 뭐라 그랬어요.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해서 얘기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또 다시 이렇게 놓고 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은 특별히 맞아. 이렇게 가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는 잘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이 왜냐하면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기 때문이야. 이 말이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기 때문이야가 과연 여기에 4번 앞에 있었던 이것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니면 이 뒤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인지를 좀 더 두고 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또 다른 한편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했습니다. 자, 수면의 apparent 명백한 universality 보편성 보편성이라는 뜻입니다. 수면의 이 명백한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게 주어입니다. 여기 걸린 동사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어요? 아니죠. 명백한 보편성은 단수인데 어떻게 해부에다 걸어요? 여기 저기 좀 길지만 여기 있어요. 여기 알겠죠? 네. 그래서 이 수면에 대한 명백한 보편성은 that 이하의 사실을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어떤 사실을? sleep 이 수면이라는 것이 additionally 추가적으로 provide 뭘 제공해 준다고요? some vital service 어떠한 vital 생명과 관련된 서비스를 갖다가 아주 중요한 서비스죠. 그런 거를 for the organism 즉 누구에게 유기체 즉 우리 생명체들에게 아주 중요한 서비스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뭐 해준다고 제공해 준다라는 걸 암시합니다. 그랬어요. 자, 여긴 잠깐 중간에 여긴 잠깐 내보세요. 잠깐만.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제공해 준다. 즉 뭐라 써? 우리 생명체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서비스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수면이 제공해 준다라는 걸 수면에 대한 보편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잠 안 자는 동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다 자잖아 이런 얘기잖아 누구나. 그러니까 수면의 보편성이라는 그런 걸 말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야 왜 다들 잘까? 모든 동물들은 그것은 수면이 이 모든 생명체들에게 어떤 중요한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해 준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특별히 맞아. 왜냐하면은 뭐라 그랬어? 수면의 한 가지 측면이 환경에 대한 줄어든 반응성이잖아.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그 뒤에서 보세요. 만약에 수면이 is universal 뭐 하다면 보편적이라면 even when 심지어 이럴 때에도 어떨 때 this potential price 이 potential price의 뜻이 뭐야? 잠재적 대가 희생이나 대가가 must be paid 무슨 말이야? 지불되어져야만 할 때조차도 이 잠재적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할 때도 수면이라는 것이 보편적이라면 의역하면 이런 대가를 지불해야만 할 때도 누구나 다 잠을 잔다면 the implication 그 암시는 may be that 이하일지도 몰라. imply란 동사에서 온 말이 implication 암시. 그 암시는 that 이하일지도 몰라. 뭐일지도 몰라. It has important functions. 수면이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라는 거야. That cannot be obtained. 얻어질 수 없는. 뭐에 의해서? By quiet, wakeful resting. 무슨 말이야? 조용하게 하지만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 자, 잠은 자지 않는 거야. 조용하게 깨어있는 상태의 휴식.
단지 그 휴식에 의해서 얻어질 수 없는 중요한 기능들을 수면이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걸지도 몰라. 이랬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this potential price가 바로 뭘 말하는 거냐 이겁니다. 자, 봐요. 이러한 잠재적 대가가 지불되어져야만 할 때조차도 수면이 보편적인 것이라면, 즉 이 잠재적 대가. 그게 뭔데? 아까 좀 전에 말한 줄어든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란 말이야. 이게 수면에 의해서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대가란 말이야.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우리가 뭐라고 줄어들었다고. 이게 있어야지만 이 대가란 말이 성립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왜냐면 이게 뭔데요, 이게. 이걸 받아주기 위해서는 이 말이 있어야지. 이걸 쓸 거 아니냐고. 이게 없으면은요, 이 위에, 만약에 이게 4번에 있다 쳐봅시다. 그러면 이 잠재적 수면에 대한 대가가 여기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앞에 뭐 있는데? 이거야? 대가가? 이게 수면이, 그렇잖아. 네. 생명체에게 어떠한 중요한 서비스들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그랬잖아. 네. 이건 좋은 건데 이게 무슨 대가냐고. 네. 이해되지? 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버리면 this potential price를 받아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아까 5번 이 자리에 그게 들어가 있으면 수면이라는 것이 분명히 뭐다? 환경에 대한 우리가 줄어든 반응성을 의미해. 네. 환경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져. 그건 분명히 나쁜 거잖아. 네. 그러니까 대가라고 볼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이건 여기밖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선생님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래서 이건 이제 글은 어려웠어. 솔직히 이것까지 생각해. 누가 이것까지 생각해내면서 있겠어. 근데 프로들이나 아는 거지. 이건 학생들이 영어 배우는 입장인데. 그런데 여기는 좀 지금 문제가 있어. 이 문제가. 이건 이 글의 원 저자가 약간 뭔가 깜빡 실수했다든지 아니면 책에서 오타가 나왔다든지 옮긴 사람도 아무 생각 없이 옮겼는데 여기서 보면 on the other hand 다음에 선생님이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이게 주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걸린 동사 suggest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and로 받았어요. and로 받고 and observation이라고 했어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observation이 이제 관찰이잖아요. 네. 관찰. 그럼 관찰과 that은 동격절이거든요. 자, 몇 가지가 동격절이에요. 그리고 관찰 그랬어요. 그쵸? 그럼 어떤 관찰인데? 자, mammals. 자, 대절의 주어가 얘예요. such as 다음에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cetacean이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cetacean이라는 단어가 고래류, 고래류. 뭐 돌고래, 뭐 무슨 고래, 무슨 뭐 이거 다 고래류를 갖다 cetacean이라고 해요, 이렇게. 네. cetacean이라고 cetacean. cetacean. 네. 오케이, 그러니까 고래류와 같은 포유류들이 네. 오케이? 그다음 동사가 뭐예요? have developed 뭐 했다고요? 뭘 개발했다고요? such highly complex 굉장히 고도로 복잡한 메커니즘 어떤 우리 몸의 이제 메커니즘 체계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어떤 체계냐면요. to preserve sleep 수면을 유지하는 체계예요. 네. 어디에서? on one side of the brain at a time. 무슨 말이냐면요. at a time이 한 번에라는 뜻이거든요. 한 번에 두뇌의 한쪽 측면에서. 근데 at least가 중간에 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에 두뇌의 적어도 한쪽 측면에서는 수면을 계속 유지하는 그러한 고도로 복잡한 그런 우리 몸의 체계를 갖다 고래류들이 뭐 했다고? 개발해 냈다라는 건 그러한 관찰 그랬잖아요. 네. 이 관찰이 and로 연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the apparent universality of sleep 이 주어 하나 네. and 다음에 다음과 같은 관찰이 주어 둘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동사를 갖다 뭐 하면 안 된다? suggest 하면 안 되죠. 네. 복수동사 써야 되는 거죠. 주어가 두 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가 보시면 하나는 주어가 뭐가 돼 있고요. 어디 있어요? The apparent universality 이게 하나의 주어고요. 그다음에 또 그 다음에 and 끊고요. 다시 the observation을 주어로 또 잡았다고요. 동격절 달았단 말이에요. 그냥 후치수식으로 달았고. 그러니까 주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수면의 보편성이고 하나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관찰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and로 연결했기 때문에 복수 주어가 돼서 거기를 suggest 하면 안 되고 suggest 하면 돼. suggest로 가는 게 정상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동격시해서 보려면은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and 대신에 뭐다? 오와 같은 걸 써서 수면의 명백한 보편성 혹은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은 관찰 이렇게 했으면 suggest가 하는 게 맞아요. 네.
단수 주어니까 이거나 동격의 오화라고 하거든요. 수문의 보편성 혹은 고래들은 말이야 어느 정도냐면요. 활동을 안 할 때는 바다에서 어쨌든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뇌의 어떤 한쪽 측면은 뭐라고요? 재운다고요. 알겠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측두엽이라든가 전두엽이라든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 지금은 먹이는 먹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몸만 붕 떠 있는 상태니까 요것만 유지하는 뇌의 기능을 이외에는 모두가 다 수면. 그러면은 나머지는 수면.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그럴 수는 없잖아요. 사실 멍한 경우는 있어도 어디를 빼고 나머지는 수면 이렇게 되는 건 없는데 고래는 그 정도로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다 뭐 했다고요? 개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 문법적으로 이 글을 쓴 원저자, 뭐 옮긴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한 문법적 지식이 없이 그냥 옮겼을 가능성이 크지만 여기는 오화가 합당하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석테스트로 받으려면 그렇게 하는데 그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항상 이 순서 찾는 문제는요. 언뜻 보면 정답이 절대 없어 보이지만 잘 들여다보면은요. 정답에 대한 힌트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일단 난이도로 봤을 때 5가지 문제를 해결해 드렸는데 그다음 선생님 생각에는 이 아까 처음에 했던 문제하고 1-2개 정도의 문제 빼놓고는 뭐 정말 막 때려 죽일 만큼 어려웠다. 그런 생각은 별로 들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되게 난이도가 체감적으로 높게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이제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지문, 주어진 첫 지문에 너무 생소한 명사가 등장해서 처음부터 멘붕 상태로 문제를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어려워하는 그 문제인 순서 맞추기와 빈칸 채우기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오답률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나 분석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너무 EBS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뭐 똑같이 출제되고 하는 그런 것에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정확치는 않지만 EBS 교재 반영하지 않고 외부 지문에서만 100% 출제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부 지문 떴다 그러면 뭡니까?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에 대한 그 기본 체력이 기초 체력이 굉장히 저하되어져 있다. 그건 뭘 의미한다? 그냥 문제풀이하고 뒤에서 지문 외워갖고 스킬로 문제 푸는 거 거기에만 너무 매진한 결과가 지금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까? 고3들 또 재수생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영어는요. 시험 보기 바로 한 달 전까지 뭐다? 독해를 정확하게 하는 문법. 그것만 열심히 주구장창 파시면 됩니다. 독해를 정확하게 하지 않는 문법을 갖다 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럼 영어 실력은 뭡니까? 절대 늘지 않아요. 그건 지금 명심하세요. 알겠습니까? 제 말을 뭐 영어 듣는 학생들 중에서 1% 미만이 제 말을 따라가겠고 나머지 90%는 뭔 개소리야 이러면서 또 혼자 열심히 문제 풀고 하겠지만요. 그 1%만 결국 살아남는 거예요. 예. 나머지는 다 들러리예요. 슬픈 들러리들. 예. 눈에 보듯이 또 보여요. 예. 자 이렇게 제가 해설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예.